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빠져 있어서 살 길이 막막하며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중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고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를 위해서 정부 지원 방침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하나입니다. 감염병은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지만 이미 2달 넘게 버텨온 터라 평소 생활비와 마스크 구입 비용, 그 외 부수적인 추가 비용까지 감당하며 모아둔 자금으로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보니 잔고는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 형태의 고용 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긴급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2천억 원을 배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설계하도록 가이드도 마련했다고 하네요. 개정안은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 형태의 고용 노동자 등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무급휴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히며 특수 형태의 근로노동자도 포함인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개정안 직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긴급복지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실종, 교정시설 수용 등으로 긴급한 상황만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요.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감염증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서 인정하므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은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내 가구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 가구 정도의 소득을 말하며 평균 소득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곧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긴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생계비와 주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생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낮췄는데요. 일반 재산의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대도시 기준 1억 8천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별 1억 정도이지만 분리별로 3,500만원에서 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기준 약 35%의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인 사람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재산이 2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재산이 2억 원에서 현재 6,90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1억 3,1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죠. 대도시 일반재산 기준 1억 8,8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긴급생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재산을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서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정부는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긴급생계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사유나 소득, 재산, 기준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경우에도 현재의 위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급생계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억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위기사유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게 규정한 규정도 폐지를 하며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 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으로 2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된 직군도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받게 되는데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이들의 방문을 꺼려하면서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무급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정부가 조금씩 지원 정책을 개정하고 내놓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탑을 쌓아 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